이어서 15장의 네 번째 강의 해시 파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일 구조에 기본 파일 구조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할 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순서 파일, 데이터에 저장되는 레코드를 정렬 순서 없이 무순서, 비순서, 순서 없이 저장하는 파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갖도록 저장하는 파일.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렬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갖도록 저장하는 파일.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해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파일을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는 이제 해시 파일인데, 해시 파일은 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 파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해싱은 원래 자료 구조에서 주기억 장치 자료 구조로 해싱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보통 배우게 되는데, 이 해싱이라는 기법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 이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뭐 학번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속 학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데이터에 기준되는 열, 그 기준되는 열에 대해서 해싱 함수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h라고 표시하죠. 해시 함수라고 부르는 이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가 나와요. 뭐의 위치냐라고 하면 보통 주기억 장치에서는 이걸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배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배열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가 나옵니다. 그럼 그 위치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자, 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럼 또 다른 값에 대해서 해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치가 나와요. 그럼 이 위치에 데이터를 넣어요. 이렇게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해싱을 해서 그 위치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떤 값을 조건으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해싱 함수를 적용시키면 이 값을 갖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겠죠. 그 위치에 가보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무순서 파일이나 순서 파일처럼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차례차례 또는 이진 탐색과 같이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식에 의해서 주어진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치 중에서 CPU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CPU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계산에 의해서 위치가 나오니까 그 위치에서 바로 데이터를 얻는다. 이 방법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파일에 이용한 거죠. 자, 어떻게 파일이 하느냐? 요게 이제 해싱 기법에서는 요게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 테이블인데,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아니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강조했지만 파일은 작은 데이터를 읽더라도
블록 단위로 입출력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를 읽거나 많은 데이터를 읽거나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해싱하고 좀 다른 점은 이 주소에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 여러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블락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만큼. 그래서 이 해시 주소 공간에 여러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해싱된 주소 공간을 해싱에서는 블럭이라고 부르지 않고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버켓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 바구니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여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이 통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왜 블럭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면 해싱 기법을 만들 때, 해시 파일을 만들 때 이 버켓의 사이즈를 한 개 블럭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몇 개 블럭을 묶어서 이 버켓 사이즈를 늘려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단위는 한 개 버켓, 한 개 블럭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게는 블럭 혹은 몇 개의 블럭을 묶어서 한 개의 버켓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블럭이라고 부르지 않고 버켓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버켓의 주소가 나와서 데이터를 이 해싱에 의해서 주소를 얻어서 바로 이 버켓에 데이터를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시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키 값에 대해서 해싱을 하면 주소가 나오느냐, 이런 해싱 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 찾는 게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해싱 함수는 보통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누어서 키 값이 있으면 그 키 값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눈다고 쳐봅시다. (10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항상 나머지가 0, 1, 2 해서 99 사이에 0부터 99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싱에서 이 해시 테이블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배열의 첨자값이 100개다 그러면 0부터 99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으로 나누은 이 나머지를 이 배열의 주소로 생각해서 이 해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럼 해시 파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디스크 공간이니까 디스크 공간에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해싱에서는 이걸 보통 이제 해시 디렉터리다, 혹은 그냥 이걸 해시 테이블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게 있어서 해싱 함수에서 어떤 키 값에 대해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요 배열에, 요 해시 테이블에 첨자 값이 나오겠죠. 예, 그럼 거기 가보면 실제 물리적 디스크 블럭의 주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이렇게 가서 블럭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럼 실제 디스크 공간에서는 이런 버켓, 뭐 쉽게 생각하면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블럭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키 값에 대해서 해싱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블럭의 주소, 버켓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디렉터리, 즉 해시 테이블의 엔트리로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가서 물리적 주소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디스크 공간에 있는 어떤 특정 위치에 이 해싱된 요 결과를 주소로 생각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싱 테이블이 해시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버켓 안에는 여러 레코드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해싱 파일은 해싱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해싱이라는 것은 해시 함수 또는 남수 함수라고 부르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필드 값, 해싱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해싱 필드 값 또는 해싱 키라고 하는데, 그 필드 값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 레코드가 들어있는 블럭의 주소를 찾아서 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럼 나중에 찾을 때 그 키 값을 가지고 해싱을 하게 되면 그 키 값의 주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해시 파일입니다. 레코드를 계산식에 의해서 주소를 얻은 다음에 단번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코드에 대한 검색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진 탐색은 가운데 있는 거 비교하고 다시 한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절반에 대해서 다시 가운데 있는 것 하고 이렇게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해서 비교하는데,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해서 비교하는 시간보다 CPU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얻는 것이 월등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싱에 의해서 주소를 얻어서 한 번에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 해싱을 하는 기준되는 필드를 해시 필드 또는 해시 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해시 필드에 대해서 해싱을 하게 되면 특정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는 디스크 블록 또는 버켓이니까 그게 같은 해시 값을 갖는 레코드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버켓 또는 블럭에는 레코드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필드의 값을 이용해서 여러 레코드들의 그룹을 같은 블럭, 같은 버켓에 집어넣고 그 주소에 의해서 그 버켓에 들어있는, 그 블럭 또는 버켓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계산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그 계산된 해시 값을 주소로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레코드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해싱 방법입니다. 이 해싱 방법은 굉장히 CPU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받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긴 하지만 해싱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우선 내부 해싱을 한번 놓고 보면, 이 내부 해싱은 해싱을 한 결과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해싱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라고 칩시다. 학번을 키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해싱을 한 다음에 그 나온 것을 주소로 해시 테이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100명을 저장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 배열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 좀 나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0개나 13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야 성능이 좀 좋게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유 공간을 더 따손 치더라도 이 학번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 이 키가 가질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럽니다. 이 키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이 값은 일반적으로 되게 이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번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20학년 01 00 23,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학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번에 올 수 있는 이 값의 범위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학생이 생기고
졸업생이 생기고 할 것에 대비해서 이 넓은 그 값의 범위를 갖도록 이렇게 학번을 부여하죠. 이런 학번을 갖는 100명을 저장한다고 해서 이 값의 범위만큼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면, 많이 할당을 해 놓으면 이 공간에 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크기에 맞춰서 적당량의 공간을 미리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 공간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200 해시 테이블에 2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러면 0부터 199 사이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싱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키 값의 범위가 넓고 실제로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해 놓은 데이터 개수는 실제 저장할 양만큼, 키 값의 범위만큼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할 학생 수만큼, 데이터 수만큼에 비례해서 적당량을 할당을 해 놓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번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가 나오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키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것을 충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해시 필드의 공간이, 이건 키 값의 범위입니다. 키 값의 범위가 주소 공간, 해시 테이블의 공간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해싱을 해서 키 값을 해시 테이블의 주소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필드 값인데, 서로 다른 값인데 같은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소가 나오면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해싱을 했더니만 다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같은 주소로 매핑돼서 이미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해싱돼서 거기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키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충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데이터를 한 개밖에 저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고, 해시 파일에서는 이게 하나의 배열이 아니고 하나의 블럭 또는 버켓이니까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버켓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은 충돌이 생겨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넘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할 수 없이 어디 다른데 옮겨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데 옮겨서 저장하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키 값에 대해서 주소를 얻어서 가도 그곳에 있지 않고 딴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성능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싱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충돌이 많이 생기다 보면 데이터가 넘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넘치는 것을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고, 이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해시 테이블은 보통 데이터를 채울 때 한 70% 정도 채워져 있는 것이 성능이 좋습니다. 70% 이하로. 너무 데이터를 적게 하면 공간이 많이 낭비될 것이고, 너무 많이 차면 충돌로 인해서 다른 곳에 위치시킨 데이터가 많아서 성능이 점점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돼야 적당한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요. 90%가 넘어가면 성능이 너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70에서 90 사이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해싱은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만 충돌 때문에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되어서 다른 데 이동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즉, 서로 다른 키 값인데도 해싱을 했더니만
같은 주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미 이제 데이터가 차 있어서 넣을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충돌 해결 기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꼭 한 개만 충돌됐다고 해서 못 넣는 건 아니니까 오버플로가 생겨야 다른 그곳에 못 넣으니까 이 오버플로 해결 기법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시 파일에서 충돌 해결 기법, 오버플로 해결 기법. 다시 말하면 그 주소로 갔는데 그 주소에 이미 데이터가 있어서 혹은 꽉 차서 데이터를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생겨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충돌 또는 오버플로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해결 방법이 나와 있네요. 하나는 개방 주소 방법, 그 다음 하나는 체인 방법, 그 다음 하나는 다중 해싱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우선 개방 주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주소를 개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소를 특별히 고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싱 함수에 의해서 이 주소가 나왔어요. 근데 그 주소에 넣으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혹은 꽉 찼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에 꼭 넣으려고 안 하고 다른 주소에 넣습니다. 그 다른 주소가 뭐냐면 인접한 곳에 넣습니다. 인접한 곳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또 인접한 곳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빈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개방주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이 생기면 내지는 오버플로가 생기면 그 주소에 넣지 않고 주소를 다른 주소에 넣습니다. 그 다른 주소를 찾는 방법이 순차적으로 쭉 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탐색해서 빈 공간이 나오면 거기다 넣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이고,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키에 대해서 해싱 함수를 적용을 했더니만 이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 주소로 가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없어요.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쭉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 데이터를 찾겠죠. 없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 보다 보면 없으니까 빈 공간이 나타나면 아,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있었다면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다른 주소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 이게 개방 주소법입니다. 그 다음에 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버플로우 영역이라고 하는 걸 둡니다. 이게 이제 원래 해시 테이블 또는 원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인데 여기 별도 공간이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난 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버플로우가 난 것들은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넣으려고 하니까 차 있었어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주소가 나왔어요. 여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체인을 쫓아서 오버플로우가 난 체인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주소로 해싱되었던 레코드들은 여기 있거나 또는 요 링크를 쭉 쫓아가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또 다른 위치로 해싱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넣을 수 없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 영역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체인을 연결합니다. 얘는 얘끼리 체인을 연결하고 얘는 얘끼리 체인을 연결하고. 그래서 다른 주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의 체인에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개방 주소법에 대한 반대용으로 폐쇄 주소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체인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체인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중 해싱 방법인데, 해싱 함수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해싱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키값에 대해서 해싱 함수를 적용을 해요. 적용을 했더니만 그 주소로 갔더니만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약속된 다음 해싱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그 또 다른 주소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차 있다. 그러면 넣을 수가 없죠. 그럼 또 다른 해싱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된 여러 해싱 함수를 차례대로 적용하다 보면 빈 공간에 해싱되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키값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싱 함수로 해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주소로 갔더니만 내가 원했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해싱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거기 가서도 없어요. 세 번째 해싱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된 해싱 함수를 차례대로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구나.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다른 데이터가 있든지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언젠가 나타나겠죠. 차례대로 여러 해싱 함수를 적용시키면.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중 해싱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충돌 방법 내지는 충돌에 의해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많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오버플로가 많이 생기면 성능이 점점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게 개방 주소법을 사용했든지 체인 방법을 사용했든지. 왜냐하면 해당 주소로 갔는데 거기서 못 찾고 밑에 주소 이렇게 찾든지, 아니면 체인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해싱 함수를 차례대로 이제 뭐 여러 개를 적용하든지, 여러 번 접근해서 비교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해싱 함수의 이 성능의, 해시 파일의 성능은 이 충돌을 얼마나 안 일어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오버플로가 적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오버플로가 적게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해싱 함수, 충돌이 적게 일어나는 해싱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충돌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줄이는 방법은 넣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보다 더 큰, 이런 이제 큰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소 공간이 많아졌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돌은 적게 일어나나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저장 공간의 효율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적은 공간을 사용하면 좋은데, 적은 공간을 사용하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오버플로우에 의한 성능이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오버플로우, 이 충돌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좀 난제죠. 자, 어쨌거나 이 해싱에 의해서 해싱된 주소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해싱 결과로 주소를 얻어서 그 주소에 들어있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방식, 요게 해시 파일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이 해시 파일에 보시면 해시 파일은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해싱 함수의 결과에 의해서 주소를 얻고, 그 주소에 가보면 물리적 디스크 블록, 버켓의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로 가서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얻는, 이런 방식의 파일이 해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해시 파일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해시 파일은 크기가 같은
버켓이라고 하는 이 공간들로 해시 파일을 공간을 미리 할당해 놓고 이 버켓은 디스크 블록 하나거나 혹은 연속된 몇 개 블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한 개 블록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해시 파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그 버켓을 좀 더 큰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연속된 몇 개 블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시키에 대해서 해싱 함수를 적용시켜서 얻어진 이 주소에 버켓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막 넣으면 같은 버켓에 해싱된 레코드가 많아져서 이 버켓이 가득 찰 수 있죠. 이 가득 찬 곳에 또 새로운 레코드를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넣을 수가 없죠. 넣을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을 오버플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버플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개방주소법, 그 다음에 체인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다중 해싱, 이런 방법이 있었죠. 네, 이 중에서 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오버플로 버켓을 할당해서 오버플로 버켓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 오버플로 된 레코드들을 체인으로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파일의 단점은 뭐냐? 장점은 CPU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얻는다, 한 번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주소가 나오는데, 이 해싱 함수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싱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주소 개수, 주소의 가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적 해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적 해싱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주소가 딱 정해져 있다. 주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 한 개가 있어도 100개, 20개가 있어도 100개, 100개가 있어도 100개. 딱 정해진, 미리 설계할 때 잡아놨던 이 고정된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고정된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이 생성할 수 있는 주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막 채워지게 되면 충돌이 많이 생기고, 충돌이 많이 생기면 성능이 나빠지죠. 자, 그래서 단점은 버켓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 해싱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주소, 그곳에 저장하는 이 버켓의 개수, 해시 테이블이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 개수가 작으면, 미리 할당해 놓은 것보다 레코드 개수가 작으면 저장 공간을 낭비하거나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충돌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충돌이 많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해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순서 파일과 같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서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싱을 잘 설계해야만 계산식에 의해서 주소를 넣고 그 주소에 한 번에, 또는 오버플로가 적게 일어나서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해시 파일이 만들어지고, 잘못하게 되면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다가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성능이 순차 탐색하는 거나 버금갈 정도로 성능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체인을 이용한 오버플로 해결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초기에 할당되어 있는 버켓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10개의 버켓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해싱 함수가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키 값이 오더라도 0부터 9 사이에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그 숫자를 버켓의 주소로 해서 0번째 버켓, 첫 번째 버켓 이렇게 차례로 넣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총 4개의 레코더를 넣을 수 있는 3개인가요? 네, 3개의 레코더를 넣을 수 있는 버켓들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3개가 이미 찼어요. 여기에 또 새로운 레코더를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오버플로우 버켓을 하나 할당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해서 계속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체인으로 연결해서 오버플로우 된 레코드를 체인에 의해서 저장한 그런 해시 파일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가 하나도 없든 많이 있든 고정된 버켓을 할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 공간이 낭비된다. 근데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오버플로우로 연결된 체인이 많아서 잘못하다 보면 체인을 따라서 선형 탐색하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체인이 길어지면 성능이 나빠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시 파일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해시 파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동적 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